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이 거래소 전체 거래대금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매가 이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700만 주 넘게 이렇게 집중 매수하면서요, 전체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지만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오른 종목이 몇 개가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종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체감 지수가 낮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쪽에 아주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거래소는 오늘 플러스 0.19% 플러스 2753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개가 플러스가 나주면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2.2% 상당히 큰 폭 이렇게 밀렸습니다. 아침부터 종가까지 꾸준히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였습니다. 제가 증시 지표 이렇게 하나하나 지표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89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 오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대금은 오늘 거래소가 12조 9천억이니까요. 최근 거래대금 비했을 때 한 2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의 절반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에 거의 한 6조가량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에만 거래가 집중이 됐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그렇게 매수가 아주 강하게 700만 주 이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요, 12조 1천억이니까 거래 대금만 보면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거래소 못지않게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개인들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됐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면요. 여기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 보면요. 아주 단단하게 상승세가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위주 최근 주도주들만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체감 지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 오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분봉이 지금 그려지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조금 매수가 좀 이렇게 붙다가 바로 이렇게 매도를 맞고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종가 레벨이 살짝 오르긴 했지만요. 이렇게 한 5일 동안 전체의 흐름을 보면 전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지만 분봉으로 본 시장은 이렇게 보면 덤덤하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차별화되면서 그런 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 시장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재미가 없었지만 몇몇 종목들만 그렇게 강한 아주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오늘이 이제 종가 무렵에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이 추세가 살짝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오늘 2.2%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빠진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요 21선,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요 21선 안 무너지고 버틴다 그러면 시장을 그런 대로 믿어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딱 21선 거기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21선을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횡보 국면으로 그날 4일간 유지가 되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래프 모양이 조금 좀 망가진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1조 거래소에서 1조 넘게 이렇게 샀습니다. 요 중에 삼성전자가요.
700만 주 넘게 샀으니까 7, 8에 56, 한 6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1조지 사실은 삼성전자 이쪽에 대부분이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들은 오늘 6,3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 3,4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관들이 1조 넘게 팔았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는 것도 아마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겠죠. 개인들이나 기관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4,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아침부터 종가까지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2%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개인들이 오늘 한 4,800억 정도 매수해 준 것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물론 저 낮게 밑에다 이렇게 받쳐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이 개별 그 중소형주들 또 테마주들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에 이렇게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6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며칠 이렇게 예탁금이 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1조에서 56조니까요. 한 10일 동안 5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개인들 예탁금 5조는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5조가 들어와도 잠기는 그런 그 예탁금이라고 봤을 때요. 개인들 돈은 들어오게 되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5조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도 지금 개인들 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선호 종목들은 별로 못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아무래도 종목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임하지를 않기 때문에 힘이 좀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개인들 돈들이 뒤늦게 지금 5조 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개인들이 이렇게 가담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도 19조 4천억이니까요. 절대 금액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렇게 신용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미수금은 1조에서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요. 반대 매매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단타 들어가기 때문에요. 많이 들어갔다가 좀 매도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여전히 1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미수금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주식형 수익증권 이렇게 수치로 보면요. 3월 18일 날 109조였는데 어제 현재 112조입니다. 그러니까 3조 정도 들어왔죠. 개인들 그 고객 예탁금 요게 이제 계좌로 한 5조 정도 들어왔고 펀드 쪽으로 한 3조 정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으로 한 8조 정도가 최근에 한 10일 동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MMF 잔고는요. 188조 5천억이죠. 210조에서 한 15조가량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단기성 자금에서 고객 예탁금으로 한 절반 들어온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전기예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좀 나갔겠죠. 최근에 그 시장 수급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CMA 계좌 쪽에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최근 며칠간만 따졌을 때도 한 6조 넘게 CMA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개수로 보면 고객 예탁금에도 한 6조 가량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계좌에다 이렇게 돈을 놔두면 증권사에서 바로 CMA 계좌를 이체하는 거 아시죠? CMA 계좌에 지금 돈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기성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수급 면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직은 삼성전자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다.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주요 종목들 제가 그래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다고 그래서 불만들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에 못 오른 것을 이렇게 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TSMC가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시총이 삼성전자가 아직 500조가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700만 주 넘게 들어왔지만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것에 대한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평균 매수가가요. 최근에 이렇게 높게도 사고 있지만 7만 원대 안팎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조금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만 5천 원이니까요. 개인들도 아마 비슷한 평균 매입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8만 전자, 9만 전자에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물린 분들이 한 100만 명가량이 삼성전자 주주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8만 5천 원이 왔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외국인들도 지금은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주식이든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서 새로운 그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요. 이렇게 매물대가 거의 이렇게 얇아지죠. 다들 이렇게 팔고 나가서 요 가격대에는 8만 원대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것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7만 원, 6만 원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샀는데 이때는 매집 국면이었고 지금은 성격이요. 이제는 수익을 내는 구간 같아요. 땡기면 바로 쉽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예전에 1,000원 올리는 데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200억이 들었다고 그러면요. 지금은 아마 1,000원이 아니라 한 3,000원 올리는데도 100억이 안 드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크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 국면은 지금은 수익 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면에서는 팔면 안 돼요. 이렇게 매집 국면에서는 어렵게 올라가지만 이 수익 내기 구간에서는요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수급에서 유리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삼성전자만 아니더라도 급등주들은 항상 그런 시각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똑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신고가 내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수익 내기 구간이다. 요 위로 갈수록 매물이 이렇게 바닥이 났다, 거의 없다.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좋은 구간이다. 오늘 또 한미 반도체도 이 세 종목이 지금 오늘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세 종목은 필히 이렇게 좀 안 가지고 있더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익 내기 구간입니다. 요 앞에 고점을 뚫고 나서 요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때 매집 국면이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 내기 구간이라는 얘기죠. 이 국면에서는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팡팡 날아오르는 이 국면에서는 더구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 세 종목 올 거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이 어제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우 산업이 이런 그림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6%니까 좀 주춤하긴 했지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요 그 상승 추세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스닥 플러스 0.1%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 마이너스 0.2%지만 21선 위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1.1% 마찬가지죠. 오늘 일본 니케이 0.09% 대만 플러스 1.2% 신고가 나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다. 여전히 이렇게 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TSMC가 여전히 지금도 강세입니다. 독일 플러스 0.08, 프랑스 플러스 0.01, 상해 마이너스 0.3,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2.0. 그래서 중국 시장도 최근에 이제는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조금씩 이렇게 반등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 몇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결국엔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여전히 매수가 강하고 해외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눈여겨뒀던 종목들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급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종목 현대로템이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이요 쌍끌이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70만 주, 기관이 16만 주인데요. 29일 날은 140만 주를 외국인들이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얼른 봐도 한 300만 주가량 최근 한 10일 동안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들도 아마 한 150만 주 정도 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쌍끌이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현대로템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로 봐도 이런 모습이죠. 제가 이렇게 초기 상승 국면에서 이렇게 그래프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쁘다. 이런 상승세가 굉장히 믿음직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힘있게 지금 뚫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2 전차 이제 폴란드 다시 수출이 재개됐다. 수은법 통과되면서요.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금년 1분기 그 매출액이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3%, 영업이익은요 79%가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은법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에 수출이 재개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1000대가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나머지가 지금 820대가 이제 수출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순조롭게 수출이 된다는 전제하에 매년 영업이익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추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가 미래에셋증권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보기에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인데 요게 이게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죠. 주봉을 이렇게 보면요, 앞에 고점을 이제 이렇게 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봤듯이 진짜 시세는 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었을 때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많이 나는데요. 요 전에는 요 앞에 매물을 받아주느라고 굳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집을 하고 나서 매물이 거의 동났을 때, 매물이 거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이럴 때는 무조건 팔지 말고,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팔지 말고 버텨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대로템도요 지금 재료도 재료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아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매집 구간인데 신고가 내면은 급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요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존 비주온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최근에 이렇게 그러니까 연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냥 2배 올랐다가요 한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쌍바닥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바닥이라는 게 바닥을 거듭해서 확인시켜준 바닥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이제는 다시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에 오지 않았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요 쌍바닥 요 국면에서 지금 한 3일간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은 이제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선두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더존 비전은요 아이템이 대단히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성장성, 실적 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가 작년 연말 이후로 또 금년에는 이제 실적이 많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요. 주봉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요 앞에 가격이 한 13만 원대에서 근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최근에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최근에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이번에 또 조정도 이렇게 아주 화끈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한 분들은 특히 기관들이 많이 샀었는데 기관 그 이익 실현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요 그 5만 원 요 근방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4,000원이니까요. 요 고비만 잘 넘기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죠? 어디가 이제 매물이 집중되어 있냐 그러면 요 정도에가 그래도 그런 대로 8만 원대. 그래서 지금 이제 5만 원에서부터 8만 원대 요 사이는 매물 공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특히 이제 AI 얘기가 좀 되는 거가 저는 최근 그 흐름하고도 이렇게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뒷받침만 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좀 들어와도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최근에 조정은 좀 깊었지만 좀 계속해서 연말까지 정도는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닥 쪽 특히 개별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매매가 집중이 되면서요. 거래대금이 요 세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요 세 종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소개시켰던 소형주들 잠깐 그래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걸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전에 그 유튜브 제 거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힌지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보면 근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 내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좀 싸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죠.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다. 실적 면에서도 대단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KH바텍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격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게 그래프만 놓게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근 한 6개월간 이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횡보를 하게 되면요. 급매물들은 대충 이렇게 소화가 되고 손바뀜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매집 국면 같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방문이 최근 한 1월달, 2월달, 3월달 한 30만 가량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여기 코로나 직전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단체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은 그 카지노 이쪽에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을 좀 기대해 보자. 바닥에서 이제는 조금 반등해 줄 그런 타임이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고 있고요. 주가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CS 윈드도 최근에 한 3개월간 기존을 깊게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 그 대책 크게 이렇게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한 3, 40만 어제 제가 이제 받았거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요. 최근 한 달간 요 가격대가 유지가 됐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CS 윈드도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팔면 안 된다.
오히려 좀 물려있다고 그러면 좀 그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CS 윈드도 이렇게 같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보자고 그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덴티움도 이게 실적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로 보면 요게 이제 저 앞에 한 18만 원 가격대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져가는 그런 모양이죠. 요 가격대가 지금 매물 집중됩니다. 15만 원대가요. 근데 요것도 여기만 넘긴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국면이다.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덴티움도 조금 가지고 가볼 만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보유 종목들은 성적이 좋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수 우위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거는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돈이든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죠. 1조가 넘게 들어왔으면 이 돈이 시장에 머물기 때문에 어느 쪽이론가는 이게 힘이 뻗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원래 자기가 그 종목을 선택했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실적이라든가 재료라든가 또는 수급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아직도 그대로 상존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이제 안 오른다고 그래서 자기 거를 팔고요. 올라가는 종목이 쫓아가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좋은 시장,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시장은요. 골고루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순서만 앞뒤로 이렇게 이어지죠. 결국에는 골고루 올라준다는 얘기죠. 특히나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좋거나 이렇게 재료가 있는 것들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빼놓지 않고 매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자기 차례가 온다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